안녕하세요. 모형꾼 최민성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GBLS사의 M1911A1, 보통 이제 다스 콜트라고 지금 많이 불리고 있는 GBLS의 M1911A1이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발매가 된 시기는 벌써 한 2달 전쯤에 1차로 발매가 되었다가 작동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전량 리콜을 하고 다시 개선판으로 교체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모델맥스 쪽으로는 의뢰를 하셔서 지금 대기인 총이 총 4정이고 그 중에 이제 한 정이 완전히 이제 개선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절미 거드하고 내용물을 보면 자, 메인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겉박스 하나가 들어있어요. 다스라고 되어 있고 익숙하게 보이는 로고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설명서, 아주 단촐한 취급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보면은 이제 스티커하고 스티커가 2개가 들어있네요. 남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티커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스 이 스티커는 아마 차에다가 붙이거나 뭐 그러는 걸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이거 아무튼 투명한데 차에다 붙이는 거면 반전이가 될 건데 그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초기에 작동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하고 좀 크게 달라진 거는 바로 이 카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카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반드시 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보증 불가, QR 가이드 확인. 그러니까 요번에 발매일이 조금 늦춰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연기가 되고 또 이제 제품이 다시 교환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처음에 원래 탄창 하나 선주문할 때는 탄창 하나가 서비스로 더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연기돼서 그때 나오는 제품에는 이제 탄창이 하나 더 추가돼서 총 탄창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탄창은 총 3개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방의 총, 이렇게 총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무각인 버전이에요. 요거 무각인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각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메이커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KJ 제품처럼 아예 무각인 버전 중에서도 샵에서 나오는 각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1911 각인은 보통 이제 타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타각은 타는 때리는 거잖아요. 때릴 타니까. 때리거나 누르는 프레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굴려서 찍는 롤링 각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롤링 마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것하고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아무튼 다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외관을 살펴보면 이제 탄창과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탄창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보면은 탄창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탄창은 자석이 붙는 스틸 탄창이에요. 당연히 이제 전체가 스틸은 아니고 탄창이 이제 스틸 외피로 감싸져 있는 이제 폴리머 탄창입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 이제 가스 주입구가 이 뒤쪽에 있어서 아래쪽에 가스 주입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총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때 탄을 넣고 이렇게 놔도 이 밑에가 굉장히
리얼하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영화 소품이나 드라마 소품에서 사용할 때 총을 어떻게 들고 있어도 가스 탄창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강점이 돼서 이제 소품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탄창은 정말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탄창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이 GBLS 탄창의 무게가 110g이에요. 110g. 그 다음에 이제 마루이 탄창을 재어보면 188g입니다. 그러니까는 78g 정도 무거운 거죠. 자, 그러면 실물 탄창의 무게는 몇이냐? 실물 탄창은 70g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실물 탄창이 70g인데 판이 풀로 채워져 있는 탄창은 몇 g일까? 무게를 달아보면 193g. 그러니까 188g이니까 보통 아연 탄창은 탄창에 풀로 장전이 되어 있을 때 무게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GBLS 탄창은 탄이 한 2발 정도 들어있을 때 정도의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빈총을 한번 무게를 재어 보게 되면, 빈총으로 한번 무게를 재어 볼게요. 자, 먼저 GBLS 무게를 달아보면 923g, 실총이 900g에서 1kg 사이 정도 되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930g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총일 때 930g의 실총하고 무게가 거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견주어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노카츠 콜트입니다. 이노카츠 콜트가 965g으로 조금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노카츠가 사실 전체 길이가 약간 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파파고함스 한번 달아볼게요. 파파고함스도 963g, 그러니까 이것도 이노카츠하고 비슷한 무게인 거죠. 그리고 스틸 콜트 중에 이제 좀 귀한 거 트리거 에피입니다. 자, 트리거 에피를 올려볼게요. 트리거 에피는 900g이 안 되네요. 트리거 에피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네요. 자, 그러면 GBLS 콜트의 외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탄창이 없는 빈 실총하고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얘가 그 내부 구성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루이 제품이나 아니면 뭐 KJ나 이런 게 로딩 노즐이 대부분 다 이제 그 폴리머 플라스틱 같은 계열이잖아요. 근데 얘는 재질이 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메탈입니다. 자, 일단 이 외관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일단 외관 제형도를 보면 스틸 열처리 되어 있는 45C 열처리 되어 있는 바디이고, 그 다음에 이 겉에 표면 마감은 파카라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삼염 피막인 거죠. 일종의 그 블루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파카라이징은 스틸에 하는 작업은 이제 파카라이징, 알루미늄에 하는 작업은 아노다이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총칭으로 부르는 이제 수제로 하는 작업을 다 통칭해서 이제 블루잉이라고 합니다. 보통 광이 나는 스틸에 그 블루잉 용액을 닿으면 파란빛이 좀 돌아서 그걸 블루잉이라고 하는데, 블루잉을 하게 되면 좀 요런 빛깔이 나게 돼요. 제가 얘는 이제 트리거 에피 제품에 제가 블루잉 작업을 해놓은 건데, 블루잉을 하면 광택이 굉장히 예쁜 광택이, 그러니까 이게 블루잉으로 예쁜 광택이 나는 건 아니고 표면을 잘 정리를 해줘야 이렇게 예쁘게 광택이 납니다. 블루잉으로 요 예쁜 광택이 나는 게 블루잉의 최대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광택이 나면은 좋지 않은 군용이나 아니면은 뭐 법 집행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쓰고, 민간용이나 좀 커스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워낙에 콜트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이런 광택이 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블루잉인 거죠.
어쨌든 GBLS에서 나온 이 콜트는 파커라이징으로 표면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블로우백 피스톨, 우리나라 최초로 완성품 콜트가 탄생을 한 거죠. 일단 슬라이드에 작동될 때 이 리턴 스프링은 약하진 않아요. 제가 그 본사에 문의했을 때는 요게 현존하는 그 45구경 총 중에 보통 이제 좀 약하다, 실총에서 좀 약하다 싶은 정도의 스프링 압력이라고 들었어요. 최종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발매가 되기 바로 직전에 방문해서 들었던 얘기는 실총 중에서도 좀 약한 편, 그러니까 실총 리코일 스프링하고 비슷한 실물에도 사용하는 정도의 장력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해머를 당겨보면 해머를 당겨질 때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압력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방아쇠 압력이에요. 얘가 이제 싱글 액션 자동 권총이잖아요. 더블 액션이 아니고 베레타처럼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해머가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고, 해머가 이제 장전이 되어 있으면 해머가 이제 코킹이 되어 있을 때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싱글 액션 자동 권총이기 때문에 사실 방아쇠 압이 정말 가벼워야 돼요. 권총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콜트입니다. 근데 그것 치고도 방아쇠 압력이 좀 무거워요.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방아쇠 압력 자체를 이제 본사에서 세팅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GBLS가 트레이닝 웨폰을 표방하는 회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블로우백의 작동은 다 비슷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용 홀스터에 들어가야 되는 실총과 가장 흡사한 사이즈, 그 다음에 실총과 비슷한 그립감, 그 다음에 방아쇠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반동이나 나가는 발사체는 비비탄이기 때문에 소대에 느껴지는 부분이 실총에서 가까울 수밖에 없어서 구현하려면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방아쇠 압력은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의견만은 아니고 또 이제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나름 전문가인 분들하고도 같은 의견을 들었을 때 요 방아쇠 압력은 좀 센 것 같다, 요 의견은 있었습니다. 요 차후에 개선이 될지, 아니면 GBLS가 원래 또 이 방아쇠 압력이 약간 높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타입으로 계속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군용 그러니까 밀리터리용 콜트는 쏴본 적이 없어서 밀리터리용 콜트의 방아쇠 압력은 좀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쏴본 거는 다 민수용 버전이지 그 밀리터리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아쇠 압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젖힐 때 얘가 한 가지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이 보통 이제 에어소프트 건들 당기면 이 로딩 노즐이 한번 열려서 당겨져서 이제 나가는 그 감이 있어요. 이중으로 쩔꺽하는. 물론 이 로딩 노즐이 들어가기 때문에 GBLS의 이 1911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마치 로딩 노즐을 한번 붙잡아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작동이 굉장히 깔끔해요. 해머가 탁 부딪히는 부분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유격이 정말 예술입니다. 실총이 이러냐? 실총의 유격하고는 좀 달라요. 실총은 흔들어 보면 거의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발사대는 화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해도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가스 넣어서 작동하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보다 정밀하게 더 가공하는 게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작동에 약간 무리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마찰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밀도가 너무 높아서. 모델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스 힘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콜트가 뭐 슬라이드가 뭐 보통 커다랍니까? 권총 중에 제일 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작동을 시켜주기 위해선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공차 범위는 허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를 보면 정말 빈틈없이 깔끔하게 맞춰지는 유격이 보이실 겁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 GBLS의 콜트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획기적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제 탄창의 재질과 그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요거는 본사에서도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해머입니다. 해머가 뭐가 다른 게 있냐? 해머가 다른 게 있어요. 자, 이제 해머를 코킹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립 세이프티를 눌러준 상태로, 엄지를 눌러주죠. 그 상태로 해머를 당겨서 방아쇠를 가볍게 당기면서 놓으면 앞으로 전진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디코킹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다. 다른 건 안 돼 있냐? 안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350만원짜리 파파고함스의 콩크스베르크 모델인데요. 마르이 기반이죠. 마르이 기반이기 때문에 작동 구성도 똑같습니다. 해머를 당기고 방아쇠를 놓고 보면 하프콕에서 멈춰요. 이 하프콕을 하려면 그냥 트리거를 당겨가지고 해머를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디코킹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간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이노카치, 제가 이제 작업한 이노카치인데, 이노카치는 디코킹 기능, 이거는 모델건이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모델건이 아니고, 에어소프트건 이 이노카치도 이렇게 디코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KJ의 기반이고, KJ가 이제 마루이 카피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리거 에피, 해머 당기고 디코킹 기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트리거 에피는 있냐?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제가 그 더미건으로 개조를 해 놓은 거예요. 챔버 안쪽이나 보면 이 뒤에도 보면 이제 가스 그런 유닛이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살짝 놀린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탄이 이젝팅 되는 모델건으로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모델건으로 개조가 돼 있어서 디코킹이 가능한 겁니다. 실총은 당연히 이렇게 디코킹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무리 비싼 파파고함스나 마루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모든 총들은 이 디코킹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거 구현을 한 게 바로 GBLS의 M191A1이에요. 해머 당기고 그 다음에 디코킹이 되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구현한 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웨스턴함스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코킹 기능을 살려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GBLS에서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트레이닝 웨폰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를 디코킹을 하는 거가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총기를 이제 다루는 과정 중에 그러려면 해머가 달려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디코킹 레버가 따로 있질 않으니까, 시그처럼. 그런데 얘는 그 기능이 살아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외관에 또 이제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트리거가 좀 길어서 그거 가지고 제가 좀 불만이었고, 그래서 그거 좀 의아해했는데, 요거는 이제 최종본에서는 수정이 돼서 오리지널로 싹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짧아졌어요, 트리거가. 그런데 이 트리거가 이렇게 당길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총을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펴서 트리거 옆날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날카롭습니다. 이게 다른 총들에 비하면 꽤 날카로워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 부분, 이게 방아쇠를 이렇게 거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당길 때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감촉이나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생각을 하니까 이 모서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좀 엣지가 좀 많이 살아있다. 물론 이제 새총이니까 엣지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191A1 새총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엣지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살아있는 거는 의도적인지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새것의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191A1의 초창기 모델은 제가 뭐 실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딱히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손가락을 걸 때 트리거가 약간 날카롭다. 그리고 이 칼라 파트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칼라 파트가 짝 하고 끼면 잘 빠지지 않게 생겼는데 칼라 파트 자체가 예뻐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오렌지색을 더 좋아해서 오렌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뺄 수 있으면 빼서 칠을 하겠는데 빼기가 아주 어렵게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짤깍해서 벌어져서 잡히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약간 이게 뭐 법적으로 잘 해놓은 거죠. 잘 해놨는데 저처럼 이제 칠쟁이들한테는 약간의 도전전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좋아요. 저는 이 주베리스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 챔버 부분이 이렇게 긁혀요. 작동을 시키면 위에가 긁힙니다. 근데 실종이 긁혀요. 그거를 안 긁히게 하려고 온갖 장난을 쳐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얕다든가 작동할 때 여기는 안 긁히지만 얘가 좀 미리 눌러서 내려간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 넣은 장난감 총들이 많아서 굳이 실총도 긁히는데 저걸 안 긁히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나 하는데 주비레스는 그냥 긁히게 뒀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커스텀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 긁히게 하려고 메이커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죠. 실총을 취급하는 민간 메이커에서는. 하지만 밀리터리잖아요. 밀리터리는 그냥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여기 이제 탄창이 들어가는 사극기에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CNC 가공을 하면서 이제 툴이 들어가서 작업을 이게 풀 CNC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요 둥근 번이 없게 실종적으로 각이 딱 떨어지게 하려면 이 가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데 좀 어렵대요. 그리고 이거를 깎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잡아주는 툴도 필요하고 방식 자체도 조금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CNC를 가공하는 파파고함스나 노바나 이런 제품들도 CNC 가공품들은 그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트리거 해피는 그 툴을 되게 얇은 걸 써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다시피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주물로 뽑는 이노카친 주물로 뽑는 거니까 주물로 뽑는 거는 그냥 엣지가 딱 살아있죠. 금형에서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홈이 있는 거는 사실 딱히 이 GBLS만의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 정도는 이제 CNC로 작업하는 총들은 대부분 있는 부분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도 뭐 유격이 없어요. 뭐 좋습니다. 약간 그립 세이프티는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게 있네요. 네. 이런 것까지 다 짝 하고 없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살짝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굉장히 이것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인데 보면 뒤에서 누르면 정말 쉽게 빠져요. 이 슬라이드 스토퍼가 분해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보통 이제 핀이 실총도 원래 핀은 양쪽에 하나 들어가고 스프링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서 한번 막아놨어요. 그래서 앞에 스프링 따로 뒤에 스프링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냐? 그렇게 되면 이 장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길이가 긴 거에 비해서 앞쪽 하나만 되면 그래서 분해 조립이 좀 쉽다는 거. 요거는 제 생각엔 아마 호법 다이얼이 좀 불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분해 조립핀까지 불편하게 돼 있으면 이 호법 조절하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잘 안 끼어지고 안 빠질수록 잘 달아요. 요 측면이 아무리 금속이어도 얘가 요 마찰되는 부분이 계속 였다 뺐다 하면은 닳습니다. 실총은 그 부분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튼튼하게 거르지만 에어소프트건은 뭐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호법 조절도 해야 되고 가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호법 조절을 해야 돼서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일이 좀 잦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요거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제 추측. 그리고 이제 내부 안쪽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냥 모델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상부에 레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네, 모델건 같이 실총처럼 거의 실물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요거 정말 잘한 겁니다. 요거 아주 잘한 거예요. 마루이 기반으로 작업되는 다른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파파감스 같은 경우도 레일을 일자로 만든 거를 굉장히 점수를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블록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위해서 옆에 또 측면에 구멍이나 이런 데가 좀 뻥 하고 뚫려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GBLS는 그게 정말 모델건이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이 부분이 정말 튼튼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두께나 사이즈도 좀 달라요. 마루이 기반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는 이 레일이 위아래 폭이 좀 좁은데 얘는 아주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비교해 보면 폭이 두께 차이가 좀 나요. 아유, 제가 카메라 연결해서 잘못해서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블록 중간에 가려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철이 정말 튼튼하고 가공면도 굉장히 좋아요. CNC로 쫙 만든 건데 네, 굉장히 가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보면은 로딩 노즐하고 이 부분이 전부 다 금속이에요. 풀메탈입니다. 완전히 풀메탈이에요. 그리고 제가 GBLS에서 이제 191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거 배럴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하고 앞으로 빠지게 할 거냐. 당연히 한다고. 제발 그거는 좀 앞으로 빠지게 해달라고. 그게 좀 1911의 감성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앞쪽으로 빠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처럼 실총처럼 이렇게 앞으로 스프링 가이드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조절을 빼면 이렇게 움직이는 링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모델건으로 개조하는데 만만치는 않게 생겨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호법 조절은 요 밑에 다이얼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 얘가 한번 조절한 다음에 딱 조여 놓으면 잘 안 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절해 놓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 사용하기 좋다는 거, 그거는 네,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렐도 스틸 재질이고 바렐은 이제 열을 대서 돌리면은 쉽게 돌아가는데 얘는 이제 앞뒤가 이제 분리가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 보면 여기 실물처럼 이렇게 홈도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GHK에서 글록을 뭐 밑에를 일자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디테일이 더 형편없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요 GBLS 거는 요 부분이 상당히 실물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우징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용접기 작은 것하고 다르게 GBLS는 원래 그 GDR15나 416대도 그렇지만 블록 자체가 로딩 노즐을 겸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로딩 노즐 하우징이 별도로 필요 없이 그냥 이 몸체에서 슬라이딩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 커버만 딱 빼면 그냥 로딩 노즐이 있어요. 용적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스틸 슬라이드를 작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건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이 되게 뭐랄까요? 조립이 좀 편해요. 뒤에서 넣고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물하고 비슷하게 딱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서 짝 하고 끼워지니까 정말 튼튼하고 만듦새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슬라이드 무게를 한번 재보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무게가 402g이고요. 그 다음에 파파고함스 거 440g. 그러니까 하부 리시버에서 무게가 올라가면서 슬라이드에서는 무게를 절감을 한 거죠. 스틸이면서도 슬라이드 무게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작동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그래봤자 뭐 20g 차이입니다. 20g 차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 자체로 대단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차이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렐이 어떤 재질을 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노카치는 또 슬라이드가 무게가 몇인지, 제일 무거운 게 얘는 이제 플라스틱 로딩 노즐이 들어가 있잖아요. 480g, 역시 제일 무겁네요. 네, 전반적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제가 리뷰어는 아니어서 리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무엇보다 조립이 정말, 그러니까 위치 잡고 있는 그런 게 QC가 워낙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조립하고 나서 그냥 꽂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핀 걸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밀어서 핀 제 위치에서 끼워주면 되는 거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제가 GBLS에서 이제 요거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총을 어떤 걸 선정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저를 이제 콜트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GBLS라는 회사가 그 GDR15 일종의 M4처럼 보이는 AR 계열의 민수용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으니, 당연히 첫 번째 총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콜트가 꼭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콜트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좀 이제 한간에 얘기 드는 것 중에 이제 제가 GBLS의 콜트를 개발하고 뭐 생산하고 그러는데 무슨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GBLS에서도 콜트라는 총을 만들려고 할 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에 어떤 총이 좋으냐, 어느 시스템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뭐 저한테만 얘기를 했겠으니까 여러 콜트 환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추천을 한 게, 외형 같은 경우에는 마루이 기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마루이가 좀 얇고, 그리고 볼륨이 좀 적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프로포션이 실물하고는 좀 꽤 달라서,
웨스턴함스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웨스턴함스가 콜트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 외형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모델건 중에 이제 엘란이라고 보통 이제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어요. 20만 엔 초반부터 30만 엔까지 가는 그런 그 모델건. 그 모델건이 이제 리얼 맥코이라고 하는 가죽 브랜드라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브랜드가 콜트하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총을 만든 적이 있는데, 료켄이라고 회사에서 그 료켄에서 그 콜트의 라이센스로 100분의 1mm까지 오차가 허용이 되지 않을 정도의 초정밀 콜트를 제품화한 적이 있습니다. 500정 한정판으로. 메이커는 료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사에서, 그 료켄이라는 회사가 그걸 만든 다음에 콜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를 했는지, 그 료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그 히로세 사장이 나와서 만든 건지 그냥 료켄에서 변환된 건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엘란입니다. 그래서 엘란이라는 모델건 회사가 현존하는 콜트는 가장 구현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엘란이라는 회사는 콜트만 만들어요. 모델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콜트 외에는 안 만듭니다. 그냥 콜트만 그냥 주야장천 만들어요. 계속 콜트만 만듭니다. 콜트 라인업만 계속. 그러면서도 나오는 게 뭐 20개 한정, 30개 한정. 저도 엘란 모델을 4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희귀한 것부터 그리고 료켄 제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만듦새는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헤비웨이트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실총하고 무게가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실총하고 부품이 거의 99% 호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는 안 되냐? 이게 바라 모델건이어서 내부에 들어가는 익스트랙터나 바렐이나 바렐 안쪽이나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총으로 개조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외에는 치수가 아주 정확한 게 엘란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저한테 엘란이 있었고, 그래서 외형은 엘란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쇠질은 제가 이제 파파고함스 추천을 해줬어요. 파파고함스의 금속이 블루잉을 하면 정말 예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파파고함스의 금속질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듦새, 깔끔하게 만들어진 만듦새는 트리거 에피가 좀 괜찮아 보인다. 컬러 파트가 떨어지지.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 컬러 파트가 수면열차 들어있는 게 떨어져 버렸네요. 곤란한데. 아무튼 그 금속질은 이 블루잉을 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색깔이 요 파파고함스여서 파파고함스를 추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만듦새는 트리거 에피가 만듦새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거 에피가 그 CNC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작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고 마루에 아주 딱 맞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금속이 푸른빛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틸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7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리거 에피 같은 이 스틸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했겠지만, 이 밀리터리에서는 그건 아니어서, 밀리터리는 이 파파고함스가 좀 쇠질이 비슷한 느낌이라 질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감성으로 따지면 저는 이노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노카치가 이제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꽤 많은 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KJB 기반이기 때문에 마루이 카피 베이스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주물로 뽑아서 만드는, 스틸을 주물로 뽑아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이노카치입니다. 그래서 이노카치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어요. 이게 100년도 넘은 총이잖아요. 1911년도에 제식화된 거니까. 근데 그 시절에 나온 총의 감성이라는 게 그렇게 세련된 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리거 에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요즘 총처럼 너무 말끔하고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이노카츠는 약간 투박하고 적당히 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투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덜 만들다 만 것처럼 외형이 살짝 그래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1911 M1911A1이 아니고 M1911 초기형 모델로 개조를 해놓은 거지만 어쨌든 그 감성만큼은 또 이노카츠가 상당히 감성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노카츠가 요 방아쇠울 같은 데가 약간 좁아지는데 이런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가 이렇게 나는 스틸이다, 나는 알루미늄이나 아연이 아니야 이런 거를 뿜뿜 하듯이 이 부분이 좀 잘 되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트리그래피나 이런 데는 여기가 좀 엣지가 너무 많이 살아 있어서 주물로 뽑은 느낌이, 왜냐면 이게 주물로 뽑으려면 이 사이는 살이 좀 두껍고 옆에가 얇아야 주물로 꺼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날이 좀 얇아져야 되는데 얘는 CNC로 만든 애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가공하지 않아서 너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근데 요번에 주베리스에서 나온 제품은 그게 살짝 살아 있어요.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형태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엣지는 좀 살아 있어서 네, 좀 깔끔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살짝 좀 아쉬운. 그러니까 이노카츠를 장점을 본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노카츠가 반동이 정말 좋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노카츠 작업을 한 70정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영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작업한 이노카츠의 반동을 구경해보고 아니 장난감청이 이 정도 반동이 나와 하면서 이제 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이노카츠를 세팅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자체적으로 넣는 부속들도 있고 스프링이나 이런 세팅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반동은 네, 확실하게 자신이 있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노카츠는 그 반동과 그 감성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을 좀 이제 주베리스에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베리스에서 제 얘기를 듣고 만들었냐 그럴 리는 또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명한테 이제 물어보면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종류의 총을 좀 콜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가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참고하라고 빌려줘도 몇 달 정도 그냥 빌려주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나갔던 것이지 여러 명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실총 도면을 참고를 했을 겁니다. 실물에 가장 가깝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물과 어떤 메이커 제품이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느냐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가장 흡사한 거는 이제 엘란도 실물 도면을 참고했으니까 실물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때 이제 외관 참고를 할 때는 엘란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뭐 그 GBLS에서 나온 콜트가 엘란을 참고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엘란도 실물 도면을 참고한 거고 GBLS도 실물 도면을 참고한 거고 GBLS는 파파고함스, 엘란, 이노카츠 뭐 그 트리그래피 이런 걸 다 비교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느 게 가장 실물에 가깝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실물에 가까운 치수로 만들었더니 어떤 외형을 갖고 있는 특징이 생기느냐 아마 그 정도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형꾼이 엘란을 빌려줘가지고 엘란을 참고해서 GBLS에 놨다 이건 좀 이게 과장된 거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실물을 참고하면서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총들도 참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을 뿐입니다. 저 외에도 여러 명한테 조언도 듣고 예, 그랬겠죠. 예, 당연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다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스가 이제 각인이 없잖아요. 이제 각인이 없으니까 무각인이어서 각인을 넣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자, 요 모델은 어떤 각인을 넣어야 되냐? 요거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원래 이 1911A1의 요 스탠다드한 모형은 아니었었어요. GBLS에서. 이게 이제 70처럼 플랫하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리거도 좀 이렇게 체커가 좀 덜하고, 뭐 그런 걸로 나오는 제품이 나오려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를 했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 DX 코리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GBLS 방문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게, 그게 고증에도 맞는 거긴 한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 스탠다드한 걸 원한다. 왜냐하면은 마루이가 워낙에 이 뿌리 깊게 박아놓은 외형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고증에 틀리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GBLS가 그런 면을 홍보를 하거나 해명을 하고 그러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스탠다드하고 가장 기본형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 말고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찾은 고증은 틀린 게 아니고 우린 좀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모델은 차후에 내도 되니까 일단은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온 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특징이 보면 요 프론트 사이트, 그 다음에 요 해머에 있어요. 자, 요 프론트 사이트 해머가 뭐냐? 문제는 요 프론트 사이트가 초기에 M1911 A1이 되기 전에 M1911 모델일 때 요게 이제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요게 보면 요 보조개라고 보통 부르는 요 검지손가락 들어가는 요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콩스베르크 모델처럼 트리거가 살짝 길고 여기 없습니다. 대신에 이 뒤에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져 있어서 손이 좀 더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1911A1으로 넘어오면서는 요 보조개가 생기고 방아쇠가 조금 짧아지고 뒤에 스프링 가이드가 조금 더 튀어나와서 총이 앞이 아니고 살짝 뒤로 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바뀝니다. 요 물방울 형태로. 요 물방울 형태로 바뀌는 시기가 대략 1941년, 2년, 3년 요때쯤에 요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동그랗게 반달처럼 생겨 있는 거에서 바뀌는 게 1942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나 고즈음에 그러니까 1911A1으로 들어가는 모델에서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요 해머예요. 요 해머가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플랫하게 딱 꺾어져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70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 요게 이제 없는 모델. 요 옆에가 매끈하게 되어 있는 모델. 이제 70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70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쓰던 해머입니다. 요게 없는 모델이. 그게 이제 GBLS에서 초창기에 이제 만들려고 했던 모델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 그게 1944년 후반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가 물방울 둥글지 않으면서 요 체커가 들어가 있는 요 해머가 들어가 있는 요 모델은 1942년 중반부터 43년 그리고 44년 후반까지만 생산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횟수로 3년이고 생산 기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마루이에서 만들어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생각하고 있는 1911A1은 사실 콜트 역사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총입니다. 단지 그 기간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양을 찍어내요. 별도로 그 시리얼 넘버가 몇 번부터 몇 번대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할 정도예요.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생산번호를 따로 관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생산된 게 이 모델입니다. 딱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1942년 후반부터 1944년 중반까지만 생산된 모델이에요. 그때 이제 레밍턴도 스프링필드도 여러 군데서 만들었는데 이때 레밍턴이 제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가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1942년 중반부터 1944년 그러니까 1942년 후반부터
후반부터 그 다음에 그 1944년 전반기 정도까지만 사용한 모델을 해야지 됩니다. 이 시리얼 번호까지 그때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그때 번호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어서 뭘 넣어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 2년 동안 생산된 모델의 스프링필드냐 레밍턴이냐에 따라서 말각인의 모양이 다르고 이 측면에 들어가는 각인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이 콜트는 거의 그 생산되는 시기마다 말의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요. 가슴이 아주 동그랬다가 가슴이 좀 날씬해졌다가 그 물고 있는 화살이 약간 좀 찌그러졌다가 좀 펴졌다가 뭐 앞에가 뭉툭했다가 뾰족해졌다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그 시절의 것으로 세팅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 시절이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 이것저것 짬뽕돼 있는 총들이 워낙 많아서 각인을 딱히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42년 후반기부터 그 다음에 44년 전반기까지 생산된 모델만 이 모델하고 똑같다. 1944년 후반부터는 해머가 바뀌어요. 이 모양이 아닙니다. 이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50년대 되면은 이 해머 스프링 하우징도 바뀌고 트리거도 바뀌고 스토퍼도 바뀌어요. 그런 게 다 합쳐져서 광택 나서 나온 게 70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모델하고 70 모델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밀리터리 모드에서 다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하고 생산을 따져보고 편의성을 따져서 만들어서 그냥 민소용으로 나온 게 70일 뿐이지 70이라는 각인 외에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사용했던 모델 정도면 거의 70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민소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군용 그 제식 번호가 없을 뿐인 거죠. 어쨌든 다스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1942년부터 44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횟수로 3년, 기간은 2년 정도 된 거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말을 주절주절 하면서 가스를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테스트를 주로 하는 편은 아니죠. 오늘은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 왜 앞에 서론을 기어놨냐? 지금 밖에 날씨가 꽤 추운데 이걸 제가 밖에 보관했어요.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카메라 끄고 영상 끄고서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스 탱크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얘가 따뜻해져야 되니까 너무 차가우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다스에서는 폴리머 탄창을 사용한 게 외부 온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철로 외피를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사격 연습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이게 아연으로 된 거 이제 터지거나 밑에가 새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추우면 작동은 약간 좀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탱크를 밑에서 꽂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꽂는 게 가스를 충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지금 퍼프디노 14kg짜리 화이트 가스로 이게 또 기가 막힌 장점입니다. 마루이 기반으로 작동되는 거는 화이트 가스를 못 써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루이 기반의 로딩 노즐이든 로딩 노즐 하우징이든 이런 것들이 마루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얇거나 용적이 작고 그래가지고 잘 깨집니다. 당연히 슬라이드 스퍼프가 확실하게 걸렸고요. 이 릭턴 스프링의 장력은 확실히 좋아요. 자, 그러면 작동을 시켜보면 슬라이드 스톱 확실하게 걸리고요. 확실하게 걸리잖아요. 원래는 8발 정도 풀로 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성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디코킹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해머가 눌러지는 것 때문에 그 기능을 안 하는데 얘는 되잖아요. 하지만 가스가 셉니다. 가스를 해머를 누르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디코킹을 하면 가스를 다 새버려서 소진을 하게 돼요. 디코킹을 하려면 탄창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는 거. 네. 그래도 디코킹 기능이 있으니까 가스가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디코킹을 하면서 이제 밸브를 누르기 때문인 거죠. 해머하고 연동돼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작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반동이 세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W나 KJ 글록에 비해서 반동이 세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반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반동 자체는 묵직해요. 이노카츠랑 비교할 수 있는 반동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풀스틸 콜트가 이 정도까지 작동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뭐 레드가스 쓰고 뭐 냉장고 가스 쓰고 막 HPA 걸고 이렇게 해서 막 로딩 노즐 터져 나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얘는 그럴 일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로딩 노즐 자체가 금속이니까. 그래서 아마 압력을 꽤 높은 가스를 써주면 반동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하지만 풀스틸 1911이 이 정도까지 작동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실총하고 같은 무게 930kg, 슬라이드만 400g짜리가 이 정도 작동된다? 그거는 뭐 현존하는 메이커 중에 옵션으로 커스텀되는 제품 중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온갖 옵션 파트를 넣고 뭐 강화 해머에다가 넣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탄창이 마루이 베이스로 쓰는 탄창에다가 CO2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파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후에 좀 더 센, 더 강력한 가스를 작동을 시켜보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탄 테스트는 제가 안 해봤어요. 집탄 테스트는 안 해보고 쏴보기는 했는데 파워랜다. 이제 나가는 걸 보면 아마 콜트 중에 이 정도 나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콜트라는 총의 형상이 자체가 탄창이 얇아서 가스 충전도 얇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슬라이드는 무겁고 넓지만 이 폭은 또 넓지 않아서 용접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카파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그 투투바디가 맞나요? 201 바디 201 맞나요? 2001년도부터 나오는 모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모델들이 탄창이 크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작동이 좋지 이 오리지널 디자인의 1911 베이스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것 치고선도 작동이 잘 되는 거죠. 초반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탄을 딱 붙이고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작동을 시켜보면 카메라가 살짝 흔들릴 정도로 어쨌든 가스 효율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초반부터 이제 실총처럼 7발이나 8발만 풀로 쏘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연비가 좋지는 않은데 효율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효율로 반동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범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파워가 0.2g 기준으로 해서 160에서 170 fps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출용 버전의 로딩 노즐을 이제 넣어서 작동을 해봤더니 300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뭐 부무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단지 GBLS답게 탄창이 저렴하진 않을 거라 탄창을 여러 개를 살려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번 충전하면 보통 막 한 20발 이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한 번 채우면 그 정도 쏘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앞으로만 탄을 넣다 보니까 장전하기도 약간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리얼한 면에서는 또 그게 아주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BLS라는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지금까지 나온 총이 M4A1하고 191 나오기 전에 총이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GDR15하고 GDR416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 해낸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120만 원대잖아요. 물론 이제 안타깝게 요번에 이제 2023년에 원가 상승 때문에 15% 정도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140만 원이 넘어갈 텐데, 풀 스틸의 풀 CNC 총 완성품 총이 140만 원대다.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보통 트리거 F가 이제 킷만으로 얘가 250만 원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 엔빌 걸로 뭐 다 가지고 그러면 얘도 한 350만 원이 되어버리는 데다가 또 마루이 총 하나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 예쁜 걸어놓는 총이었는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외관 구현해냈다. 이거는 정말 잘 나온 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잘 만들어진 총이에요. (45C의) 파카라이징으로 표면 처리된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각인이 없어서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다른 뭐 파파고암스, 트리거 해피, 이노카츠, 또 제가 스틸건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다 그걸 펼쳐놓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이다. 그리고 첫 번째 총이잖아요. 이재규 첫 번째 총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아마 글록인 것 같아요. 그 지난 플래톤 컨벤션 때 현수막을 보니까 글록이 걸려 있던데 이제 글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글록 때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콜트도 잘 만드는데 글록은 워낙에 그 시장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GHK가 글록을 핸드건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글록을 내놓으면서 자기네가 뭐 실총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다음에 아주 죽을 썼죠. 왜냐하면 이제 총이라는 게 물론 쏘는 성능도 중요하긴 한데, 그 실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실총을 비슷하게 구현했냐, 뭐 방아쇠 압력이 어떻고, 뭐 표면을 가공하는 게 어떻고, 풀 뭐 스틸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총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실사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총을 언급하는 순간, 실총 기반으로 하는 그냥 에어소프트건이다. 그 마루이 같은 거는 실사 성능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총을 잘 구현했나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마루이는 KJ나 WE나 VFC가 우리가 얼마나 실총이 근접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오로지 실사 성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풀 커스텀 제품으로 나가는 것들은 감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콜트가 팔리잖아요. 작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어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결정판적인 존재는 없었는데 GBLS가 나왔으니, 근데 거기다 글록의 시장이 뛰어든다, 이건 좀 다르죠. 글록은 이미 감성적으로도 정말 잘 만들어진 총들, 커스텀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사 성능이 괜찮은 저가형 모델들도 너무 많아요. 당연히 거기서 이제 실사 성능은 마루이만한 게 없는데, 마루이도 뭐 스틸이든 알루미늄 얹는 순간부터는 이제 집탄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엉망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GBLS가 글록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대치가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처음 권총 만들어보는 회사한테 이 정도 기대를 거는데, 여기서 글록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메이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거는 뭐 메이커 사정이고 제가 고민할 거는 아니고요. 해내겠죠. 네. 예.
요번에 이제 M4도 나왔잖아요. M4는 아직 제가 그 리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샘플이 들어오질 않아서 네, 그 리뷰는 아직 못했는데 그 기회가 닿으면 리뷰를 해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다스 191A1 저도 이제 그 커스텀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GBLS 이제 판매점 라이센스를 획득은 해놔서 판매를 하는데, 저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총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콜트인 광복식 권총, 부산 제1조병차에서 제작을 했던 그 콜트를 한번 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완성이 되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짧지 않은 모욕꾼답지 않게 정말 긴 그 콜트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하는 거라 무슨 카메라나 영상이나 또 페이스 상태도 엉망진창이고 총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손만 나와서 죄송하지만 제 얼굴 보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허접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판에 GBLS 콜트가 나와서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고, 제가 아는 선에서의 이제 GBLS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해봤어요. 너무 거기에 제가 크게 GBLS랑 무슨 대단히 큰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꽤 괜찮은 총이다, 이런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더미건으로 만들겠지만 네, 제 광복식도 기대를 해주시고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꾼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총 GBLS의 GDR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GDR이라고 안 되어 있죠. 네, 그냥 M191A1 오토매틱 피스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GBLS의 첫 번째 권총 콜트 45구경 자동 권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